한 남자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의해 체포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쫓은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가방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이에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작은 물류 회사를 운영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소포와 배송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제 인생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자주 우리 조상이 왔던 나라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엄격하고 정부가 차갑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격한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식을 받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제게 한국 국적을 승인해 주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긴 날들을 보낸 끝에 이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작은 부엌에 앉아서 전화를 꽉 쥐고 있었고 설렘과 긴장이 섞인 채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내 소라와 어린 아들 태민이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전의 이야기들 때문에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을 공유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조금 두려웠어요. 만약 한국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엄격하고 불친절하다면 어떡하지? 차갑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해주신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제가 살아보면서 진실을 알고 싶었고 친절과 기회가 가득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은 마치 어두운 방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름다운 거리,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의 맛을 상상했어요. 아들 태민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며 웃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내 소라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창의력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우리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떠날 날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새로운 시작과 우리가 항상 원했던 행복을 찾을 기회야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마치 모험 이야기 속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설레는 꿈들을 품고 있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의심 어린 속삭임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한국은 너무 엄격해서 당신은 언제나 외부인 취급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잠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잘 돌보고 정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기억했어요. 저는 좋은 점을 믿기로 결심하고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용감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제 감정을 소라와 태민이에게도 솔직하게 전했어요. 한국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 기회가 있어. 조금 긴장될 수도 있지만 친절과 우정 그리고 성공을 찾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조금 걱정이 섞인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어떤 도전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조용한 방에서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항상 궁금해했던 한국,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여정은 좋고 나쁜 놀라움들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저는 진실을 찾아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날 아침은 밝고 맑았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저는 우리의 짐을 꼼꼼하게 싸면서 서류와 여권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소라와 태민이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웃으면서도 눈에 약간의 걱정이 스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은 여행객들로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소라의 손을 꼭 잡고 출국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에 들린 한국 여권을 보면서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약속으로 가득 찬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붐비는 터미널에 서 있는데 어두운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요원 한 사람이 제 앞에 멈춰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손님, 서류를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하고 조금 무서운 마음에 여권을 건네주었어요. 소라는 태민이를 꼭 끌어안았고 그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어요. 요원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법 송금과 밀수라는 단어들을 엿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왔고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저는 제 물류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해왔고 불법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라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원들은 제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빨리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충격에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던 공항이 지금은 차갑고 무서운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소라와 태민이에게서 멀어지면서 끌려갔어요.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보안 요원들은 저를 공항의 작은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은 어둡게 불이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은 외롭고 조금 무서웠어요. 그 방 안에서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요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 여권은 때때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도 한다라든지 뭔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말들을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국적을 얻은 진정한 국민이에요. 숨길 것이 없어요 라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 차가운 방의 침묵 속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 조사실 안에서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보낸 모든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소라와 태민이가 한국에서 맞이할 밝은 미래에 대해 고민했어요. 제가 들었던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친절한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재현 조금만 버텨.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작은 먼지 낀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피곤한 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집,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곧 오해로 밝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 사이 방 밖에서는 소라가 불안한 듯 걷고 있고 태민이는 소라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공항의 소음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그 방 안의 무거운 침묵만이 제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해왔고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요원들이 곧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 꿈을 가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이 저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희망했어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 제 생각은 두려움과 희망, 걱정과 결심이 뒤섞였어요.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 조용하고 위압적인 방 안에서 제 여정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제가 자꾸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더라도 용감해야만 했어요. 저는 곧 진실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비추기를 바라며 기다렸어요. 저는 작은 어두운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길을 잃은 듯 두렵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고 앞에 보이는 낡고 금이 간 평범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계속해서 소라가 태민이 생각이 났고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비록 두려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강하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용한 방 안에서 공항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스스로에게 재현, 조금만 버텨.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며 약간의 용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에서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순간 누군가 저를 도와주러 온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요원이 전화를 받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지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전화가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귀가 쫑긋해졌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사관 담당자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한국 국적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재현 시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류도 모두 정상이오니 정당한 국민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무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안도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 저는 그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말인가요? 드디어 제 국적이 확인된 건가요? 라고 생각했어요. 담당자분께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가족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때 조사실에 있던 요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로 동료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전보다 덜 엄격해 보였고 마치 대사관의 말이 그들의 의심을 부드럽게 풀어준 것 같았어요. 한 요원은 조용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하늘을 날 것만 같았고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요원에게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요원은 한 번 더 확인한 후 곧 저를 풀어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작은 자비에 감사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소라의 따뜻한 미소와 태민이의 신나는 얼굴을 상상했어요. 차가운 밤과 방금 겪은 무서운 순간들을 잊게 할 만큼 서로 단단히 포옹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저는 우리 여행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긴 밤과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견뎌온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제가 부당하게 대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제 집중을 깨뜨렸어요. 한 요원이 작은 미소와 함께 돌아오며 재현씨,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 눈이 크게 뜨이고 가슴이 행복으로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 조금은 떨렸지만 천천히 일어나 제 물건들을 챙겼어요. 그 차가운 방을 벗어나면서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자 세상이 갑자기 더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진정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방에서 시작된 희망의 빛은 제 가슴 속에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는 이제 가족을 만나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어려움과 아름다움이 함께할 우리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저는 그 차갑고 어두운 방을 벗어나고 나서 공항의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대사관 담당자분의 다정한 목소리와 제가 진정한 한국 국민임을 알려주신 말씀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 말씀들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다른 승객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와 굴러다니는 캐리어 소리, 그리고 방송 스피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안내 음성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밝은 불빛과 다채로운 간판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곳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세계 같았어요. 저는 그 문 너머에서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곧 저는 출구 근처에 있는 작은 대기구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제 한국 여권을 소중히 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생들을 떠올렸어요. 물류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긴 밤들과 작성한 서류 더미들, 그리고 예전에 거칠고 부정적인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걱정들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신 덕분에 한국의 예전들은 이야기와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 소라와 아들 태민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소라의 부드러운 미소와 태민의 신나는 눈빛을 그리며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힘들었던 이 시간 후에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가족과 다시 포옹하게 될 날이 빨리 오리라는 생각에 저는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분주한 터미널로 발을 내디디면서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의 소음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사람들이 잡담하고 안내방송이 들리고 멀리서 음악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모든 것이 앞서 있던 조사실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마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가족을 빨리 찾고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큰 창문들을 지나며 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밝은 햇살 아래에 주차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비행기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먼 나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정을 떠올렸어요. 저도 곧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지정된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어요. 저는 군중 속을 훑어보며 소라와 태민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라와 태민이를 보았어요. 소라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반짝였고 태민은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는 소리내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고 그들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사랑의 온기가 제 주위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전환점이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고생과 의심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한국에 관한 거친 이야기들이 한쪽 면만을 보여준 것임을 깨달았어요. 대사관 담당자분의 친절함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얼굴들이 저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소라, 태민과 함께 서서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받아들이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이 제 곁에 있으니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밝고 분주한 터미널 안에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전환점이 찾아왔고 저는 용기와 결심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제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공항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한 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분주한 한국 거리에 발을 디뎠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그리고 깨끗하고 분주한 도로들이 보였어요. 거리에는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공기는 자연과 현대 도시의 느낌이 섞인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임시 거주지 근처의 작은 공원을 처음 봤던 때를 기억해요. 그 공원에는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푸른 잔디 위에서 가족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소라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여. 이곳이 우리 새로운 보금자리일지도 몰라.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로 아껴주잖아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민이는 다정한 강아지를 쫓아 뛰어갔어요. 그들의 미소는 제 가슴을 따뜻하고 가볍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침마다 저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간단한 인사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장에 가면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많은 가판대를 보았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을 맛보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맛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는 새로운 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명확한 단어와 간단한 예시로 언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공유한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함께 웃고 걱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점점 예전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터에서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제 물류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 직원들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더 튼튼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열심히 일해주셨어요. 우리는 두 나라의 장점을 서로 나누며 물품을 주고받기로 계획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저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어요. 저희 물류회사가 매일 성장하고 점점 더 존경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직원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두 나라 사이에 강한 다리를 만들겠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우리 함께라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제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일이 끝난 후에는 저는 소라와 태민이와 함께 우리 동네의 평화로운 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 공원에는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친근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태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행복함을 느꼈어요. 소라가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우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 자주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소라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라는 이웃분께서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을 들려주었어요. 때때로 태민이도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재미있는 관찰을 덧붙였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잠시 동안 과거의 모든 고생들이 멀리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이런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우리 새로운 집의 따뜻함과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동네 시장을 방문하고 전통 음식을 맛보며 지역 사회 수업에도 참석해서 한국어를 더욱 잘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왜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엄격한 규칙과 체계적인 생활 방식이 차갑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제가 의심했던 가치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저를 이곳으로 이끈 긴 여정을 떠올렸어요. 초반의 두려움, 불확실함,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스스로 미소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탐험하고 이뤄낼 것이 훨씬 더 많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새 삶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졌어요.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친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소라와 태민이 제 곁에 있으니 저는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 앞으로도 행복한 장들을 많이 써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서 만들어갈 밝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출신 한국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